비트코인은 최근 약 12%에 달하는 조정을 겪었습니다. 이는 2025년 4월 관세 충격 이후 가장 큰 14일간의 하락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조정을 계기로 비트코인은 다시 상승세를 탈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대로 맥없이 추락하게 될까요? 이를 이해하려면 미국 국채 시장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 국채는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의 근간이 되는 자산입니다. 국채 수익률은 투자자들의 성장과 인플레이션 전망에 따라 변동하며 이는 금융자산 전반에 영향을 줍니다. 물론 비트코인에게도 큰 영향을 미치죠. 예를 들어 2022년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자 장기 국채 수익률이 상승했고 비트코인은 이로 인해 약 70% 하락했습니다. 그러나 2023년 수익률이 안정되자 비트코인은 바닥을 다지고 급격히 반등했습니다. 당시 비트코인은 10년물 국채금리와 뚜렷한 역상관 관계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2024년에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경제성장 둔화로 금리가 하락할 때 투자자들은 안전자산으로 이동했고 반대로 성장 신호가 나타나며 금리가 오를 때는 비트코인 매수가 늘어나는 양상이었습니다. 즉 비트코인이 국채금리와 양의 상관관계를 보인 것입니다. 그러나 2025년 5월 이후로는 금리가 하락하는 가운데서도 비트코인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괴리는 향후 비트코인의 큰 움직임을 설명할 세 가지 시나리오를 만들어냅니다. 첫 번째는 비트코인이 상승을 지속하며 경제 성장세가 회복되어 10년물 금리도 반등하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는 24년 8월과 유사한 일시적 성장 둔화 시나리오입니다. 당시 노동시장은 약화되고 실업률이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로 인해 국채금리는 4.7%에서 3.6%까지 하락했고 비트코인은 30% 떨어졌습니다. 이에 연준은 즉각 금리 인하를 강행했고 그 결과 비트코인은 연말까지 급격히 반등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일시적인 성장 둔화 시나리오입니다. 연준이 약한 경제지표에 빠르게 대응하면서 실제로 경제가 침체에 들어서지 않고 재차 강세장으로 진입하게 되는 거죠. 세 번째는 경제 성장 자체가 붕괴되는 시나리오입니다. 예를 들어 2020년 경기 침체로 돌아가 보면 국채금리가 불과 2달도 안 되는 기간에 1.6%에서 0.5%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때 경제가 위축되면서 비트코인도 60% 폭락했습니다. 이 경우가 반복된다면 큰 폭의 하락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첫 번째와 두 번째 시나리오는 매수 기회로 볼 수 있지만 세 번째는 추가 하락 위험을 시사합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어떤 시나리오가 펼쳐질 가능성이 높을까요? 그리고 혹시 거래 수수료 절반을 다시 환급받는 방법 아직 모르시나요? 단 5분만 투자하면 평생 수수료 돌려받는 셀퍼럴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 더보기란을 확인해보세요. 최근 미국 정부는 비농업 고용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매달 노동시장이 얼마나 성장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2021년에서 22년 역사적으로 뜨거웠던 고용시장은 이제 사실상 성장세가 멈춘 상황입니다. 만약 이 고용지표가 마이너스 구간을 향하게 된다면 본격적인 경기 둔화가 시작될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다만 아직 경기 침체가 올 것이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중요한 한 가지 근거는 주택건설업 지표입니다. 주택건설업은 경기 순환을 선행하는 부문으로 경기 둔화 시 가장 먼저 타격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2008년과 2020년 경기 침체에 접어들 무렵 그 기간 동안 주택건설업은 크게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2025년 4월 저점 이후 이 부문은 35% 이상 반등했습니다. 이는 경기가 아직 침체에 진입하지 않았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또 다른 요인은 풍부한 유동성입니다. 유동성이 풍부한 한 자금은 현재의 강세장대로 계속해서 흘러들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금융 시스템 내 유동성의 규모는 주로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의해 결정되는데요. 2025년 상반기에만 전 세계 중앙은행이 60회 이상 금리를 인하했습니다. 이를 다른 해들과 비교해보면 연초 6개월 동안 이 정도 규모의 금리 인하는 역대 두 번째로 많은 수준입니다. 그리고 이는 2020년 팬데믹 시기를 제외하면 역대 최대 규모에 해당합니다. 주요 중앙은행들도 추가 인하를 시사하고 있어 당분간 긴축 신호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목할 부분은 미국 주식시장의 견고한 흐름입니다. 1990년대 후반과 2000년대 초반 강세장의 모습은 현재와 아주 유사한데요. 당시를 돌이켜보면 이동평균선들은 모두 가파른 상승 곡선을 그렸고
지수는 주요 이동평균선 위에서 안정적으로 머물렀습니다. 단지 아주 짧은 기간 동안만 하락선을 밑돌았을 뿐입니다. 정점에 도달했을 때 모멘텀은 서서히 반전되기 시작했고 이후 급격한 붕괴가 이어졌습니다. 현재의 상황에도 이를 적용해 볼 수 있는데요. 모멘텀이 여전히 강하게 유지되고 있고 주요 이동평균선들은 모두 상승세를 보이며 가격은 그 위에서 탄탄히 버티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이 유지되는 한 투자자들이 시장에 계속 몰려들 이유는 충분합니다. 특히 비트코인과 미국 증시의 상관관계가 높아지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나스닥의 강세 흐름은 비트코인에게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세 가지 요인들로 아직 당장은 본격적인 위기 국면으로 보기에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단기적인 조정과 변동성의 발생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구조적 흐름은 여전히 강세장 쪽에 무게를 싣고 있으며 이는 연말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똑, 좋아요 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